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있는 하루 전날인데요.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연휴 주말 동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빨간 날 주말 동안 주식 공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좀 더 효율적이게 방법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간편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게 공부를 그냥 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하고 봐야 굉장히 많은 경험치가 저한테 와닿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가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뻔하게 이상하게 공부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 하면 10년을 공부할 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경험치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년 공부할 거 1년 만에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사람들이 간단한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말하지만 간단하게 가는 방법이 조금 더 현명하고 진짜 간단하게 가는 방법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간단하게 가시는 게 진짜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할 거는 과거의 거를 돌려보는 방법이 제일 주식 공부하는 데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돌려보는 방법이 최고의 주식 공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과거의 거를 돌려보는 방법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보조지표가 너무 좋아해서 보조지표를 많이 추가를 해보는 방법을 선택을 하죠. 그냥 보조지표를 추가해서 이게 어떻게 되나 아니면 보조지표의 수치들을 조정을 합니다. 수치들을 조정을 해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정을 하면 다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초보자들은 99%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초보자들이 본인이 이게 정말 아니라고 안 찔리시는 분들이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날렸던 부분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솔직하게 거의 1년을 저도 거의 이 정도를 쏟아부은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쓸모없진 않지만 시간 낭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보고 가셔도 괜찮은 부분이니까 과거의 것을 어떤 걸 돌려봐야 되냐라고 저한테 제가 한번 말을 해보자면, 저는 보조지표를 솔직히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조지표를 보기는 봅니다. 저 보긴 보는데 굳이 의미를 안 두는 거고요. 봐도 진짜 하나만 딱 보거나 그때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사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도 굳이 꼭 안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캔들과 거래량이 조금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제가 캔들과 이런 것들을 과거의 것을 보라고 하냐면 모든 주식의 파동은 과거의 것들로 인해서 배우게 돼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고 과거의 거를 돌려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고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다시 현재 거에 적용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초보자들은 그건 너무 뻔해서 과거의 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항상 과거는 반복되어 왔고 역사는 지금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주식할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이야기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4년 주기설, 주식 4년 주기설, 5년 주기설인가? 4년 주기설인가? 그런 식으로 주기설들이 있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상승장이 온다, 5년에 한 번 상승장이 온다, 이런 주기설들도 있는 게, 그냥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역사가 지금 그냥 반복되고 있다. 상승장이 반복되고 있다. 하락장 갔다가 행보장 갔다가 상승장 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역사의 흐름인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죠. 그냥 보조지표만 다 맞으면 되고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버린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돌려보고 과거에는 이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에는 이때는 어떤 식으로 상황이 받아들여졌는지, 과거에는 어떤 이런 이슈들이 현실에 어떻게 작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과거의 거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다면 그 현실에 대해서도 미리 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현재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게 본인의 경험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들 본인의 경험치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거를 공부하는 게 결국엔 본인의 경험치가 된다. 저는 과거의 걸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캔들이란 것 자체가 뭐예요? 캔들이란 것 자체가 이 가격을 그날의 가격을 정해준 거잖아요. 그날의 가격.
왜 이런 가격들이 움직였고, 파동이 뭐예요? 그냥 여러 날들을 합쳐놓은, 이렇게 선으로 그어놓은 그냥 가격들의 흐름이에요. 가격들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가 뭐죠? 가격을 알기 위해서죠. 결국엔 가격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격들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그냥 캔들 파동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파동을 예측해야 되고 그날의 가격들을 얼마만큼 오늘은 지수가 몇 % 안에 움직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굉장히 어렵게 들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제가 기법이라고, 필살기 기법이라고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 제가 사용하는 기법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급락하는 그림이 나오면 15% 이하로 과거에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도 이 정도로 떨어져 준다면 15%로 15% 여기죠. 15% 떨어져 준다면 과거에도 이렇게 15% 떨어진 다음 어떻게 됐죠? 2월 3일부터 2월부터 지금 5월까지 3달간 행보를 해줬습니다. 앞전에도 그랬죠. 앞전에도 지금 이렇게 또 떨어지고 나서 행보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또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횡보들이 급락한, 그러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과거의 힌트가 뭐예요? 13%에서 15%가 이렇게 파동을 그려주면 그 이후에 행보가 나온다. 근데 그 행보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구해봐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나오냐, 그 행보가. 과거에는 처음에는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한 2개월에서 3개월이네요. 2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여기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행보를 그려주죠. 여기도 거의 2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달인데,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과거의 경험치로는 뭐예요? 일단은 2개월에서 3개월 행보할지 모르겠는데 13%, 14%, 15% 이 정도가 파동이 나왔을 때, 큰 그림에서 파동이 나왔을 때 우리들은 옆으로 행보를 하더라. 이런 하락장에서 13%, 15%가 파동을 그려줬을 때 옆으로 행보를 하더라.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게,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빠졌잖아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웃긴 게,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하는 형태가 나와주고 여기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제부터 상승장 올라간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과거의 것들을 분석을 했으면 상승장 올라간다는 소리를 못해요. 여기서 절대 못합니다. 과거의 게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답이 뻔하게 보이는데 이제부터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유튜버들은 다 그냥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것들을 보고 어느 구간들이 나올지 대충은 예상이 된다. 그리고 그 예상을 틀렸을 경우를 또 대비를 해야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예상을 틀렸을 경우에는 저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수학적 공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수치들을 정확하게 구했는데, 이 수치들을 벗어나면 당연히 다른 파동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파동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인데, 그 파동이 과거에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판단이 틀렸다면 깔끔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를 한다는 게 본인들이 정말로 매매를 했을 때 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졌다고 인정하고 바로 손절 나가는지. 제가 지금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면 바로바로 손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초보자들과 고수의 한 끗 차이에요. 진짜 초보와 고수의 한 끗 차이인데, 고수들은 진짜 그냥 이게 나중에 맞든 안 맞든 지금의 내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자르는 경향들이 제가 확실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 한번 달콤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려줬던 기억이나 달콤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대하면서 손절이 안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진짜 99%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수치들을 구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치들로 오히려 나타내려고 하는 그렇게 모습입니다. 수치로 나타내면 정확하게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판단하는 게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만큼 제가 이때까지 말하는 게 전부 다 100%는 아닙니다. 저도 틀릴 때가 많고 그냥 확률이 높고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종합해보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캔들들이 다 나와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횡보가 나와준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또 움직였습니까? 과거에는 행보가 나오면 이렇게 한 번 더 쭉 밀어줬죠. 그리고 또 행보가 나오면 한 번 더 쭉 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행보가 나오면 또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달 정도만 이렇게 하고 다시 반등을 쳐주는 경우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달에서 3달 정도 행보를 하고 주가가 크게 위로 싸주지 않는다면 다시 나락을 갈 거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 같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차트가 저한테 말하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서 3달 정도 행보가 나온 뒤에 세게 추세 돌파나 강력한 반등이 아니라면 다시 나락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고 이게 과거의 것들을 보면 어떻게 반등을 하냐면 이렇게 나락으로 갔다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 그림이 이때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 그림이 안 나와서 이 그림이 나올 예상을 해야 된다. 왜냐면 저는 과거의 것들을 항상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나 이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도 경험치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면 남들보다 빨리 좀 더 경험치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보조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시간적 효율이 안 나오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4년 주기설 이야기를 했잖아요. 4년, 5년 주기설, 4, 5년 주기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차트를 보시면은 진짜로 거의 5년 안에 상승장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상승장은 여기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승장입니다. 바닥에서부터 100% 이상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상승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찔끔찔끔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파동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엄청난 상승장이 한 번씩은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주식시장이 상장되고 나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이런 큰 상승장이 나온다. 그럼 뭐예요? 이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에 한 번 이렇게 크게 나왔었죠. 근데 이 상승장이 상승하는 기간이 5년에 한 번 나오는데 1년밖에 안 나와요. 지금 기간이 2020년에서 2021년이잖아요. 이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1년. 그러니까 상승하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5년에 한 번 나오는데 무조건 나오는데 4년은 횡보 아니면 나락장이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상승장에서는 무조건 어떤 종목을 잡아도 누가 잡아도 수익이에요. 작년에 돈 못 버신 분은 없잖아요. 안 잃은 분도 없잖아요. 그냥 종목에 돈 넣어놓고 있으면 무조건 먹는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년, 나머지 4년이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횡보장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나락장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승장 때 종목을 잡으면 누구나 수익 내는 거 마찬가지고 오히려 횡보장이나 하락장 때 수익을 내는 방식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비중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저희들이 상승장 때는 보조지표를 공부하잖아요. 잘 맞아요. 정말 잘 맞아요. 상승장 때 보조지표 공부하면. 보조지표 공부해서 이건 됐다. 나 이제 돈 벌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횡보 나락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지표 다 부서집니다. 이거 그냥 다 부서집니다. 이거 경험한 사람 이번에 정말 많을 거예요. 보조지표 정말 다 부서집니다. 근데 이 보조지표라는 거는 그때 장마다 사용하는 수치들이 달라야 돼요. 왜냐면 장이라는 거는 항상 진화를 하거든요. 주식장은. 그렇기 때문에 진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수치가 달라서 적용이 시켜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수치가 다른 걸 매년 바꾸면 기준이 흐트러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란 것 자체가 일단은 마법적인 그런 수치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경험치로 극복해낸다라는 고수들의 이야기인데 초보자들은 그게 안 되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 횡보장과 하락장 때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 어떻게 돈을 지킬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냥 일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자나 그냥 근로소득을 하고 계신다라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상승장 때만 이제 올 거를 공부를 해서 그 상승장 때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오니까,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그 기간은 저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에 대해서. 그치만 5년에 한 번씩은 이때까지는 무조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안 나올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전략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만 해야 될지 아니면 4년에 한 번만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가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을 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본다면 이 횡보장과 하락장에 조금 더 비중을 싣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근로사업자나 아니면 이제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난 이제 투자를 하고 돈을 안 벌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상승장에만 투자해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보조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안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정말로 맞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프로가 급락이 나오고 아니면 캔들들이 제가 전에 강의에 올렸듯이 캔들들이 이렇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 종가를 지켜준 이후에 시가 갭 돌파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과거의 것들을 다 보고서 확률을 매긴 그런 패턴 매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올리는지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돌려보시고, 그리고 과거의 것을 돌려보는 방법이 제일 최고의 공부법이고 그 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들 해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